여기 멕시코의 모델이 경찰청과 협업해 한국 특집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주무를 정도로 막강한 권력으로 지난 6년간 멕시코를 다스린 암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치안한류 전수 프로젝트에 참여해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태어나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인 이사벨라 로드리게스예요. 저는 멕시코 경찰청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멕시코는 범죄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목을 끌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답니다. 특히 요즘 멕시코에서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도 한국의 시스템을 멕시코에 안착시키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검사였고 아버지는 강력계 형사였어요. 어머니는 정의를 지키려다 검사를 노린 마약 카르텔의 보복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대규모 마약 밀매 사건 재판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조직의 매수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범죄를 밝히려 노력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길에 습격을 당하셨고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카르텔과 범죄자들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일에 매진하셨어요.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고 저는 그렇게 빈집에서 혼자 어둠을 견디며 외로운 성장기를 보냈죠. 매일 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침대에서 울곤 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서 감정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거울 속에서 어머니와 닮은 제 모습을 발견하고 모델에 도전해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생전에 검사가 아니라 모델이 더 잘 어울릴 거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조금씩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멕시코 경찰청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홍보대사 모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지원해보라고 적극 권하셨죠. 어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며 조심스레 당신의 뜻을 내비치셨어요. 어머니처럼 세상을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고 한편으로는 일밖에 모르시던 아버지가 제게도 관심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홍보대사에 지원했고 제 가족사가 영향을 미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대사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멕시코에서는 한국의 치안한류라는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남미에 한국형 순찰차와 경찰통신망, CCTV 등이 활약하면서 1,000억 원 넘는 한국 경찰 장비를 수입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카르텔에게 보복당하는 그때보다 최근 몇 년 심각한 범죄 문제로 치안 개선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낮은 범죄율과 높은 치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CCTV를 통해 철저하게 골목길까지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하는 112 시스템의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죠. 거기에 실시간 위치 추적 기술 등을 활용해 범죄 예방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 능력을 자랑하는 국가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과학수사와 사이버 수사 기법을 도입하려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저 역시 보복으로 어머니를 여의었기에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이 멕시코에 도입된다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경찰청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오랜 시도 끝에 한국으로부터 치안한류 전수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되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의 선진 수사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대통령의 절대적인 관심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저 역시 홍보대사로 참여하며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한국에서 파견된 박경식 경정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멕시코 경찰청은 한국과 협력해 치안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었고 그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현지 경찰들에게 한국의 치안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엔 그저 일 때문에 온 경찰관이라 생각했는데 몇 번의 특별한 순간을 통해 그가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경정님은 멕시코 음식을 맛볼 때마다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음식에 대한 역사를 물으며 현지 경찰관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 모습에 현지 경찰관들도 감동했고 저 역시 그가 멕시코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끝나갈 쯤 한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잃어버려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사실 무시했다기보다는 한 번 잃어버린 건 찾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해버린 거였죠. 하지만 박경식 경정님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모든 골목을 수색하며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더라고요. 결국 오토바이를 찾았을 때 그 경찰관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저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치안이 나쁜 건 범죄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끈기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그와 함께 멕시코시티의 야시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경찰에게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인 야시장을 건느라 높은 굽이 불편해서 절뚝거리고 있었는데 박경정님은 즉시 주변 가게에서 슬리퍼를 사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하는 세심함과 배려심에 그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멕시코의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아는 그와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저는 그가 단순히 일만 하는 경찰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멕시코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사람이란 걸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CCTV를 시범 설치한 시장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상인이 현지 아이에게 물건을 훔쳤다고 소리치며 혼을 내고 있었죠. 10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는데 그때 박경식 경정님이 다가가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를 진정시켰어요.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를 여의고 며칠째 굶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아이도 실수할 때가 있다며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실수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자고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의 물건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에게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고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떠냐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멕시코 경찰에게 혹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았죠. 그가 단순히 형식적인 업무를 넘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어머니를 여의고 방황했을 때 아버지에게 혼이 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언제나 아버지는 저에게 잘못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독여 주셨습니다. 박경식 경정님의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강직함이 느껴졌고 그때부터 그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짧은 연수 기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우리는 소칼로 광장에 앉아 노을이 내려앉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스태프가 없는 틈을 타 저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많이 생각날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설렜고 용기를 내서 저 역시 그가 떠오를 것 같다고 답했죠. 그 순간 그는 살며시 제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한국에 가서도 꼭 연락한다며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며 굳게 약속하고 떠났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가슴은 마치 날아오를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그가 옆에 있진 않지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잘 도착했다며 멕시코에서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그리워진다는 그의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더 깊은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의 통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에 대한 마음은 커져만 갔죠. 그러다 어느 날 불현듯 그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의 전화는 멈추었고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지 머릿속이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제 일을 해야 했기에 카메라 앞에선 웃음을 지어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온통 그의 생각뿐이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혼자 남은 방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보며 문득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남자가 잠수하는 건 뻔한 이유 아니겠냐며 저를 다독이더군요. 그리곤 클럽이나 가서 잊어버리라는 말에 마지못해 친구들과 함께 나가기도 했어요. 친구들 말을 떠올리며 그를 잊어보려 다른 남자 모델들과 데이트도 시도해보았지만 다정했던 박경식 경정님의 모습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에 있어도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멕시코 암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차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굵직한 외교 성과를 얻기 위해 양국의 실무진 간 물밑 작업이 치열한데 양국 모두 치안한류에 대한 홍보 의사가 적극적이었고 대통령실에서는 홍보대사인 저의 스케줄을 물었습니다. 암로 대통령은 강력하게 반부패, 반범죄에 대한 특별 방송을 제작할 것을 주문했고 저는 홍보대사로서 당연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했죠. 하지만 제 매니저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경식 씨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까봐 걱정이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그를 떠올리며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한 매니저는 이번 한국 방문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할까봐 우려했던 거예요. 매니저는 저에게 일과 연애를 분리해야 한다며 이번 방문을 최대한 막아보려 하더군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홍보대사인 저의 참여를 필수로 요청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로 암로 대통령의 방한이 취소되었지만 한국에서의 촬영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매니저는 끝까지 촬영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전에 대통령실 요청을 거절했던 홍보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죠. 이전 모델이 주요 행사에서 배제된 것도 모자라 다른 광고 계약까지 줄줄이 취소되었다고 했거든요. 대통령실에 밉보이면 한순간에 모든 커리어가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매니저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저를 막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경식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저를 가장 처음 놀라게 한 건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다가가자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효율적인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멕시코 공항에서는 긴 줄을 서서 서류와 여권을 확인받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던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모든 절차가 자동화되어 20분도 채 걸리지 않더군요. 이 순간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한국에서는 일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수화물 찾는 과정 역시 놀라웠습니다. 멕시코 공항에서는 짐을 찾으려고 수화물 벨트 앞에서 같은 짐을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수화물 벨트 전광판에 각 비행기의 수화물 이동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짐을 찾는데 혼란스러울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 내 곳곳에 설치된 고화질 CCTV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공항에 갑작스럽게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는지 일제히 움직임을 멈췄고 저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함과 약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공항 내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은 긴장감이 넘쳤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몇 명이 한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가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그때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영어로 마약 밀반입 혐의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순간 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의 능숙하고 신속한 대응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더군요. 모두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이 그의 몸에서 뭔가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 남성은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공항 내 첨단 스캐닝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경우죠. 한국 경찰들은 실시간으로 그의 동선을 CCTV로 추적했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이 정확한 순간에 그를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며 한국 경찰의 대응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첨단 시스템과 결합해 범죄에 대응하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듣기만 했던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국의 거리를 걷다 보니 주변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멕시코와 비교했을 때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제가 머물렀던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우수한 치안 시스템이 곳곳에 드러났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목마다 설치된 CCTV와 가로등에 부착된 비상벨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멕시코에서는 한밤중에 이동하는 게 위험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밤에도 거리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안전한 나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위험한 골목이 많아 밤에 혼자 걷는 것이 두려운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았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로등마다 붙어있던 일일이 신고 안내 스티커에는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간단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니 한국은 안전에 대한 대비가 정말 철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히 문자 신고만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경찰이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시스템을 갖춰놓다니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공식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돌아가기 이틀 전 일어난 일이 제 모든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촬영을 도와준 경찰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통역을 하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경식 씨였어요. 순간 심장이 멎을 것처럼 뛰었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죠. 마치 그동안의 고통이 모두 얼굴에 새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왜 연락이 끊겼는지,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지만 두려움과 걱정에 한 걸음조차 다가갈 수 없더군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망설임 끝에 만찬이 끝나자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다시 만나지 못하고 눈앞에서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무 말이 없었고 한참이 지난 뒤에 입을 뗐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종양이 발견되어 즉각적인 수술과 치료를 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죠. 그는 그동안 누워있으면서도 저를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화려한 삶을 사는 제게 형편없는 몸으로 무거운 짐이 될까 두려웠다고 덧붙였죠. 치료를 마친 후에도 제 연락처를 보며 수없이 고민했지만 저를 잊고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용기를 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동안 느꼈던 혼란과 불안, 그리고 그를 향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그는 언제나 강하고 의연한 모습만 보여줬지만 그 순간 그의 약해진 모습에 더욱 애틋함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시간들 앞에서 저도 경식 씨도 그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약속된 마지막 촬영 스케줄을 하러 갔습니다. 바로 경찰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SNS 촬영이었어요. 또래라는 생각에 조금은 편하게 다가갔지만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 완전히 놀랐죠. 한 친구는 유창한 영어로 대본을 술술 읽으며 주도적으로 촬영을 이끌었고 다른 친구는 직접 카메라 각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며 마치 프로 감독처럼 연출을 맡았죠. 그중 한 명은 저의 어색한 표정을 알아채자마자 이렇게 해보시면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며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드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고 촬영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마치 이미 베테랑 경찰관들 같았어요. 특히 촬영 중간중간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멕시코의 젊은 세대들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멕시코에서는 경찰이 부패의 끝판왕이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부정부패로 검거되는 경찰의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경찰관들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이 없어서 엘리트들이 희망하지 않는 직업이죠. 반면 한국의 예비 경찰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안전한지를 느낄 수 있었죠. 촬영이 끝난 후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는 진정한 경찰이 될 준비를 마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멕시코에도 이런 인재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의 촬영은 단순한 영상 제작을 넘어 한국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멕시코로 떠나기 전날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새벽이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경식 씨 생각뿐이었죠. 마음이 복잡하게 얽힌 채 그동안 연락이 끊긴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가장 힘들 때 왜 나를 멀리했는지에 대한 서운함이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결국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잠시나마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죠.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숙소를 나섰어요. 멕시코로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그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긴장되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다시 본 그는 더 야위었고 얼굴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그를 향한 감정이 밀려와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연락도 없이 저를 이렇게 기다리게 한 걸 알고 있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더군요. 핑계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의 진심만은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사과는 마치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파왔어요. 만약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우린 달라질 수 있었을지 막연한 의문이 들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제 눈을 보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볼 용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만난 이상 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입니다. 대신 앞으로 다시는 주어진 운명 앞에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어요. 눈앞에 선 그는 분명 예전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그를 놓아주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몇 시간 뒤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저 복잡한 감정만 남은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왔죠. 입국할 때 압도되었던 인천공항의 웅장함도 그 순간만큼은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남자 경식 씨 생각뿐이었어요.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걸까?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걸음을 뗄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죠. 그러던 찰나 갑자기 제 손목을 잡는 손길에 온몸이 멈춰 섰습니다. 이사벨라라고 나지막이 부르는 목소리의 순간 심장이 멎는 것처럼 뛰었고 서서히 몸을 돌리니 거기 그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채로 그를 바라보는데 그는 얼마나 뛰어온 건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더군요. 그의 눈은 저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 몸이 떨렸어요. 그는 헐떡이는 숨을 추스르며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마치 모든 걸 걸고 말하는 것처럼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며 어렵게 꺼낸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담겨 있었고 제 손을 잡아 끄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듯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사정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지금이라도 그를 붙잡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도 그랬는지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마치 그가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경식 씨의 이름을 불러보려 했지만 울컥하는 감정에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그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서 있는데 그는 그토록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번엔 저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곳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어요. 멕시코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그를 떠나온 아쉬움은 있었지만 한국을 떠날 때와는 달리 마음은 한결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그와의 소중한 마지막 순간 덕분에 이제는 무거운 마음 대신 따뜻한 온기를 안고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멕시코 경찰청과 함께 제작한 한국 치안 홍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경찰의 뛰어난 치안 시스템과 선진적인 범죄 예방 기술이 멕시코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거든요. 특히 영상 속 안전하고 듬직하게 범죄에 대응하는 한국 경찰들의 모습은 멕시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영상은 며칠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저 역시 홍보대사로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죠. 흥미롭게도 이 영상을 통해 한국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주변에서도 한국 남자들은 정말 믿음직스럽고 매력적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렸죠. 친구들조차 저에게 한국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한국과 멕시코의 거리를 넘나드는 우리의 만남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 그와 통화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식 씨는 여전히 한국에서 바쁜 경찰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와의 통화를 잊지 않았어요. 그는 틈날 때마다 멕시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응원해주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성공으로 멕시코에서는 한국 치안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저 역시 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활동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입니다. 제가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실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올 겨울에는 더 기대되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식 씨가 겨울에 긴 휴가를 내고 멕시코로 오기로 했거든요. 몇 달 뒤면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두근거려요. 이제는 단순히 홍보대사가 아닌 한국 남자를 사랑하는 한 명으로서 그와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꿈꾸며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전해드린 이사벨라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런 사연을 접할 때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고 듬직한 경식 씨와 행복한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멕시코 여성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대통령은 안전한 멕시코를 만들기 위해 치안 한류를 적극 도입할지 기대되네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